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상치 않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하신 전영현 부회장이 벌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성이 과연 반도체 왕자를 되찾기 위해 어디까지 왔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상황을 잠깐 돌아보면 그 인공지능 AI 부음 때문에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막 폭증했잖아요. 네, 엄청났죠. 근데 이제 삼성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파운드리,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쪽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메모리 최강자라는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었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딱 등판해서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실적이 좀 개선돼도 이건 그냥 시황이 좋아진 거지 우리 근본 경쟁력이 회복된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이례적인 반성문까지 발표하면서 위기감을 강하게 공유했다고 하죠. 반성문이라. 확실히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근원적인 경쟁력 부족을 정확히 짚으려고 했던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진단 아래에서 와, 정말 기록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했죠? 올해 1분기 연구개발, R&D 비용만 해도 9조 원이 넘었어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9조 원이요? 와. 네, 그리고 시설 투자 역시 거의 11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 90% 이상을 반도체 사업, 이 DS 부문에 그냥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이런 집중도는 거의 없었어요. 이야, 정말 반도체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거는 느낌인데요. 단기 수익성은 좀 안 좋아지더라도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 회복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개별 전문가 출신다운 과감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부 조직 문화에도 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COR이라는 새로운 문화 지침, 이거 도입했다고요? 이게 뭔가요? 아, 네. CORE, 이게 심은 결국 소통하고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Communicate, Openly Discuss, Reveal, Execute. 이 앞글자를 딴 건데요. 소통, 공개 토론, 문제 공개, 실행. 네. 과거에 좀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문화가 HBM 같은 이런 신기술 대응을 늦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런 반송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래서 조직 개편도 같이 한 거군요. HBM 전담팀 만들고 첨단 패키징 인력도 늘리고. 맞습니다. HBM 개발팀 새로 만들고 설비기술연구소 통합해서 공정 효율 높이고 또 그 APB라고 첨단 패키징 연구 인력도 한 40%나 늘렸어요. 다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죠.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빨리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되도록 핫라인 같은 걸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도 늘리고, 이게 결국 그동안 지적됐던 책임 회피 문화, 이걸 좀 깨보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CORE 문화 도입이 바로 이걸 겨냥한 거죠. 근데 이런 문화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물론입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CORE 문화가 얼마나 빨리 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적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이전 분기보다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폭이 좀 컸죠. 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HBM3, 그 8단이랑 12단 모델 엔비디아 납품이 좀 지연된 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실적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명 아쉬운 대목이죠. 파운드리 쪽도 여전히 좀 고전하고 있고요.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가 67%, 삼성이 8% 정도니까요. 67대 8. 격차가 상당하네요. 네, 3나노 수율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요 고객사인 퀄컴 같은 경우도 아직은 TSMC 의존도가 높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HBM 쪽에서는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관건이지만 HBM3E 12단 제품 양산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성능이랑 효율을 30%나 높인 차세대 HBM4 개발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양산 목표로요. HBM4까지요? 파운드리는 어떻습니까? 파운드리도 3나노 공정 수율을 지금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차세대 기술인 2나노 GAA,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퀄컴 같은 주요 고객사의 최신 AP 물량 일부라도 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죠.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영현 부회장 어깨가 진짜 무거워 보이네요. 자료 보니까 대표이사의 DS 부문장에 메모리 사업부장, 거기다 사이트, 삼성 종합기술원 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1인 4역인데 좀 과중한 거 아닌가요? 리더십 공백 우려는 없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 돌파를 위해서 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리더십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K칩스법 같은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고요. 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전영현 부회장 취임 1년은 삼성 반도체가 그야말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조직 문화 혁신이라는 큰 승부수를 던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HBM에서 리더십을 되찾고 파운드리에서 격차를 줄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하반기에는 반드시 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1년, 2년이 삼성 반도체 미래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시기,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런 과감한 투자나 기술 개발 로드맵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삼성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책임 회피 문화, 이걸 딛고 얼마나 빠르게 유연하고 또 혁신적인 조직으로 실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문화적인 변화의 속도가 기술 경쟁의 최종 승패를 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